호랑이띠로 태어난 분들은 언제나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기죽지 않고 늘 큰 소리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고민을 삼키고 때로는 홀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호랑이는 인목의 기운으로 어둠을 뚫고 봄을 여는 존재입니다.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 땅 위에서 제일 먼저 새싹을 틔우는 힘, 그것이 호랑이띠의 본성입니다. 비록 길이 막혀있는 듯 보였더라도 이제는 다시 움직이고 뻗어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멈춰있던 재물도 흘러가고 답답했던 마음도 풀리며 그동안의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의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띠는 인목의 뿌리를 지닌 띠로 간목병화 무토가 함께 자리하여 봄의 새싹처럼 뻗어나가려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인목은 동방의 문으로 시작을 상징하며 도전과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질을 보여줍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면 성장과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지나치게 번지면 재물이 분산되고 성과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목이 약하면 의지만 남고 실행이 더뎌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올해 호랑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목의 생기를 살리되 균형 있게 다스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목은 화를 생하여 추진력을 만들고 화는 다시 토를 낳아 결과를 고정시킵니다. 이어서 토는 금을 품어 절도를 세우고 금은 수를 낳아 다시 목을 기르니 순환이 완성됩니다. 이 순환이 원활할 때 재물의 흐름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기회가 실제 성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목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가지치기를 소홀히 하면 격가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빈약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도전과 투자는 오히려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힘을 모으는 절제와 정리가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은 기록 습관과 생활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하루의 목표와 예상 지출을 간단히 적어두고 저녁에는 수입과 지출을 짝지어 확인하면 금의 절도와 수의 순환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과감히 줄이고 중복된 계획을 정리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맑게 하여 뿌리를 굵게 합니다. 목은 본래 성장과 확장의 기운이므로 기록과 정리를 통해 가지를 다듬으면 재물이 나무의 열매처럼 안정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올해 호랑이띠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으나 무작정 달리기보다 균형과 절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확장의 방향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성과를 토대에 담아내는 습관을 들인다면 성실히 쌓아온 노력이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균형이 큰 변화를 만드는 해, 그것이 올해 호랑이띠가 맞이할 재물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병인생은 병화가 인목 위에 놓인 구조로 불꽃이 나무를 얻어 활활 타오르는 형상입니다. 불이 나무를 만나면 잠재된 힘이 즉시 드러나고 재물 기회 또한 빠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기운은 동시에 지출과 소모를 동반하기 때문에 관리가 없다면 남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병인생의 재물운은 빠른 기회와 지속 가능한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여 불을 키우지만 불이 지나치면 토를 메마르게 하고 금을 녹여 절제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병인생에게는 불꽃을 크게 일으키는 대신 불을 오래 타도록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정을 중시하고 수입보다 지출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습관으로 연결됩니다. 병인생은 기회가 많아 도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기보다 확실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중장부나 가계부를 통해 생활비와 투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일상 자금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전적 자금을 운용하여 불균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예상치 못한 소비 항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기회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회수 기간과 최소 수익률을 계산해 본 뒤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인생은 열정으로 움직이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순간의 확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운 물건은 붉은빛이 도는 작은 소품이나 장식품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화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불을 한 곳에 모으는 힘이 있어 병인생에 분산된 기운을 정리해 줍니다. 책상 위에 붉은 소품을 두거나 빨간색 필기구를 사용하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재물의 불꽃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계약서나 문서로 성과를 토에 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짧은 수익은 문서로 고정시키고 일정한 계약이나 저축 형태로 옮겨야 재물이 불길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986년 병인생은 기회와 도전이 많은 해를 맞이했으나 그만큼 관리와 절제가 뒤따라야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꺼지기도 쉽습니다. 올해는 불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불을 오래 타도록 지키는 쪽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기록과 정리, 분리와 절제가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병인생의 재물운은 빠르게 타오른 불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974년 갑인생은 갑목이 임목 위에 서 있는 구조로 큰 나무가 숲을 이루는 형상입니다. 목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고 판을 넓히는 데 뛰어난 힘을 지녔습니다. 재물운 또한 네트워크와 확장해서 활발히 열리지만 한편으로는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해져 양분이 흩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 갑인생은 뿌리를 굵게 하는 일과 가지치기를 통해 정리하는 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확장만을 쫓기보다 내실을 다져야 진정한 재물의 숲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은 자라면서 화를 불러 추진력을 만들지만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쉽게 흔들리듯 재물 또한 안정되지 못합니다. 갑인생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있으나 올해는 세밀한 관리와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의 권유나 기회가 잦아 과도하게 손을 뻗을 수 있는데 이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꼭 필요한 한두 가지에만 힘을 실어야 재물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재물 관리의 핵심은 정기적인 검토입니다. 매달 한 번씩 지출과 수입의 흐름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루틴을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목의 기운을 다스려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고정비와 반복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갑인생에게 가장 큰 재물 상승의 길이 됩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재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 뿌리 위에서 새로운 기회가 자라나게 됩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푸른빛을 띠는 돌이나 나무 장식품이 적합합니다. 나무는 목의 본질을 상징하고 푸른빛은 성장을 돕는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책상이나 집안의 동쪽에 이러한 물건을 두면 목의 기운이 맑아지고 확장의 힘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여기에 매달 목표를 적어두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재물의 흐름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974년 갑인생은 올해 많은 기회와 확장의 문이 열려 있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재물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뿌리를 먼저 굵게 하고 필요 없는 가지를 제때 잘라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달의 정리와 기록, 그리고 내실을 다지는 습관을 통해 재물운은 안정적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숲은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1962년 이민생은 임수가 임목을 적셔주는 구조로 큰 나무가 물을 만나 무성하게 자라는 형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연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흐름을 잘 만들고 재물 또한 순환과 분배 속에서 열리는 팔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무를 살리니 기회를 포착하는 힘이 강하고 다양한 길에서 자원을 끌어오는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과하면 나무가 무르고 방향을 잃듯 기회가 많아도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올해 이민생에게 필요한 것은 흐름을 더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정리해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일입니다. 올해는 투자, 재테크, 자산 재분배에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 구조를 바꾸거나 소규모라도 반복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다양한 제안이 들어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때 모든 길을 다 가려고 하면 오히려 재물이 분산됩니다.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익이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작은 절제가 재물의 탁함을 맑게 하고 돈의 흐름을 안정시켜 줍니다. 재물 관리 방법으로는 매달 한 항목씩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자동이체나 구독 혹은 오래 사용하지 않는 소비 항목을 줄여내면 재물의 누수가 막히게 됩니다. 또한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계좌를 분리해 물기를 세 갈래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 흐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민생은 지혜로운 수의 기운을 지녔으므로 기록과 정리를 습관화하면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작은 수반이나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맑은 물이 적합합니다. 집안의 북쪽에 두고 매일 아침 물을 갈며 오늘의 돈은 잔잔히 흐른다고 속말하면 수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일 새 물을 채우는 행위가 곧 흐름을 정화하고 재물을 불러오는 의식이 됩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 재물의 물길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962년 이민생은 올해 유입이 많고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만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물길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물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맑은 흐름을 유지하며 반복되는 수익 구조를 만들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민생의 재물운은 물길을 잘 다스려 맑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올해는 그 실천이 곧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950년 경인생은 경금이 임목을 제어하는 구조로 금이 나무를 자르듯 긴장과 절도가 함께 작용하는 팔자입니다. 이 기운은 추진력과 결단력을 강하게 주지만 동시에 갈등과 충돌을 내포하기 때문에 재물운에서는 노력에 비해 결실이 더디게 나타나거나 관계 속에서 금전적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은 재산을 지키는 힘으로도 작용하여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올해 경인생의 재물운은 바로 이 지키는 힘과 움직이는 힘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금은 절도와 규칙을 의미하고 목은 성장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금극목의 형상은 성급한 확장을 제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경인생은 새로운 기회에 쉽게 마음이 동하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하고 실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크게 바라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지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 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점검입니다. 아침마다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현금 흐름을 확인하고 고정비와 생활비, 투자 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금의 성질을 활성화시켜 누수를 막고 재물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자산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출 항목이나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정리하면 목의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남은 부분에 더 많은 영양분이 집중되듯 재물도 핵심 자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개운 물건은 작은 금속 장식이나 동전 모양의 폐물이 좋습니다. 금속은 경금의 본성을 강화시켜 절제와 결단의 힘을 돕습니다. 지갑 속에 작은 동전을 따로 넣어두거나 책상에 금속 장식을 두는 것만으로도 매일 재물을 관리한다는 무의식적 다짐이 생깁니다. 행동으로는 매달 한 번 장부를 결산하며 작은 수치라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적입니다. 경인생에게는 남에게 맡기기보다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재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1950년 경인생은 올해 큰 성과를 단번에 얻기보다는 안정과 균형을 통해 천천히 재물을 두텁게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급한 확장은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금의 성질을 따라 규칙을 세우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장부를 관리하고 문서와 계약을 정리한다면 재물은 잔잔히 쌓여가며 오히려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올해 경인생에게는 지키는 습관이 곧 불어나는 재물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결국 목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 연생별로 특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의 확장성을 무조건 키우기보다 오행의 순환을 생활 속에서 조화롭게 운용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치솟는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래 유지하고 실제 성과로 전환하는 데에는 습관과 질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록의 습관입니다. 목의 기운이 번지듯 생각과 계획이 자꾸 퍼져나가는 호랑이띠에게는 금의 기운으로 가지를 정리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간단히 오늘의 목표와 지출 예상치를 기록하고 저녁에는 실제 지출과 수입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은 훨씬 안정됩니다. 작은 기록은 목의 기운을 질서 있게 묶어주는 고리와 같아서 흩어지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게 합니다. 둘째는 비움의 습관입니다. 잎목은 새싹이 돋아나는 자리이지만 오래된 낡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새로운 싹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집안의 오래된 서류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행위는 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재물이 머물 공간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그 기운은 다시 재물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셋째는 개운 물건을 생활에 두는 것입니다. 병인생에게는 붉은빛 소품이 불꽃 같은 기회를 모아주고 갑인생에게는 푸른빛의 돌이나 나무 장식이 확장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임인생은 투명한 물이나 작은 수반을 두어 흐름을 맑히는 것이 좋으며 경인생은 금속 장식이나 동전 같은 물건이 절제와 규율을 강화해 줍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기운을 일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정리하면 호랑이띠가 올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통해법은 기록, 비움, 상징의 세 가지였습니다. 기록은 금의 기운을 빌려 목의 성장을 정리해 주었고 비움은 토의 기운으로 공간을 비워 새로운 재물을 맞이하게 했으며 상징 물건은 하루의 의식을 통해 기운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재물은 단순히 들어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불어나며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호랑이띠의 재물운을 숲처럼 울창하게 키워주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잎목에 뿌리를 지녀 성장과 확장을 삶의 주제로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목의 기운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가지가 무성해져 양분이 흩어지고 약하면 뿌리가 힘을 잃어 새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는 재물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돈이 들어와도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분산되거나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해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올해 호랑이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제는 목의 기운을 바로 세워 균형 있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목은 화를 불러 추진력을 만들고 화는 토를 낳아 성과를 담는 그릇을 만듭니다. 이어 토는 금을 품어 질서를 세우고 금은 다시 수를 낳아 목을 기르니 이 순환이 원활할 때 재물도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목이 과하거나 약하면 이 순환이 막혀 금전의 흐름이 탁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확장과 절제, 기록과 정리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지나친 낭비와 충돌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작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 목의 기운을 맑히는 방법입니다. 실제 행동으로는 가지치기와 뿌리 다지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란 불필요한 소비, 중복되는 사업, 의미 없는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고 뿌리 다지기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반복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형 수익 구조나 장기 계약은 뿌리를 굵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소모적 투자나 단기적 이익만을 좇는 행위는 목의 기운을 흩어지게 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 습관이 목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침에는 오늘의 계획을 한 줄로 적고 저녁에는 지출과 수입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정돈됩니다. 이는 목의 방향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확장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의 기운이 올바르게 다스려질 때 확장은 무질서한 팽창이 아니라 결실을 맺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올해 호랑이띠에게 재물운은 목의 기운을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제 없는 확장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오고 지나친 위축은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하지만 균형 있는 관리와 꾸준한 정리를 통해 목의 에너지를 바로 세운다면 그 기운은 반드시 재물의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숲이 무성해야 열매가 열리듯 목을 다스려야 비로소 재물이 자라는 법입니다.
올해 호랑이띠는 그동안 성실하게 달려온 시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의 기운이 본래 가진 성질을 잘 다스려야만 그 보상이 온전히 자신의 손에 들어옵니다. 목은 확장을 상징하기에 기회가 많지만 다듬지 않으면 재물이 분산되어 흔적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목을 절제하고 균형 있게 조율하면 숲은 울창하게 자라며 그 안에서 튼실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호랑이띠에게 올해의 결론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되 반드시 질서와 기록으로 길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 병인생은 불꽃처럼 기회가 빠르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러나 불은 쉽게 꺼질 수도 있기에 지출 관리와 문서화를 통해 불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1974년 갑인생은 숲처럼 성장의 기운이 강하지만 뿌리를 먼저 굵게 해야 합니다. 핵심 자산을 강화하고 가지치기로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할 때 재물이 오래 쌓입니다. 1962년 이민생은 물길을 타고 흐르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흐름은 좋지만 분산을 막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실속이 생깁니다. 1950년 경인생은 금의 규율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산을 지켜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균형을 유지할 때 장고는 서서히 두꺼워집니다. 모든 호랑이띠가 올해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되 반드시 정리와 절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의 기록, 매달의 점검,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반복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목의 기운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뻗게 하고 그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호랑이띠는 도전을 통해 재물의 숲을 이룰 수 있는 운을 맞이했습니다. 병인생은 불꽃의 관리, 갑인생은 뿌리의 내실, 이민생은 흐름의 정리, 경인생은 규율의 지킴이 각각 필요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실천된다면 호랑이띠의 도전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숲을 이루는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숲은 풍요의 열매를 맺어 오랫동안 지켜주는 재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호랑이는 본래 숲의 제왕이듯 올해는 그 기운이 제대로 발휘되어 도전이 곧 결실로 이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